시작해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덕지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핵심 강의죠? 네, 핵심 강의고, 별로 저한테 관심 없겠지만 제가 이틀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조금 덜 바보같이 자른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데 지금 거울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 자, 핵심 강의인데, 오늘 진도가 25년도 1번부터 40번까지랑 24년도 20번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25년도 정도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교재가 있으면 좋고 혹시 이제 없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기출문제 푼 거를 바탕으로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85점 뽀개기 책이 이제 올해 이제 새로 나왔는데 뭐 얘도 이제 두껍지 그치? 근데 이거는 연도별 기출 해설집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그래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이내, 한 1, 2년 이내 이제 이 친구들은 제 기본서가 그래도 엄청 많이 친절해졌기 때문에 그죠? 네, 친절해졌기 때문에 기본서의 악명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내 책인데,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막 계산했냐, 뭐 어쨌냐, 멈출 수 없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책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실전풀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웃긴 거는 이 책을, 사실 저는 원래 별로 홍보를 많이 안 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학생들도 홍보를 안 해요. 자기만 보려고. 이제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벌써 이게 6판인데요. 이게 25년도 해설부터 저기 몇 년도까지 있지? 2011년도까지 해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아직 이제 기출분석을 다 못했다 또는 이제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여태까지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이제 들어오면서 열심히 유형별 풀었고 그 다음에 심화 때 조금 신나게 깨져봤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 그 연도별을 이제 풀다 보면은 또 합격생들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기 같은 거 보면 기출 분석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뭐 하지? 자기가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죠. 자 근데 그게 자기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 여러분들한테는 차라리 이거를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를 최대한 빨리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강의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최신 문제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 책이 이제 11년도부터 있다 그랬죠? 11년도 있다 그랬으니까 원래 조금 제가 권장하는 공부 방법은 옛날 거를 먼저 푸는 거예요. 옛날 거를 먼저 푸는 거고 옛날 거를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최신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냐면 뭐 아무 페이지나 펴보시면은 그 치수가 생각하는 유사기출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유사기출 번호 같은 경우는 항상 당연히 제가 25년도 기출을 하면 그거 유사기출은 26년 기출이 있겠니? 24년, 3년 이렇게 있겠니? 당연히 옛날 기출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옛날 거부터 풀었을 때 어떻게 와? 예를 들어서 11년 풀었어. 그 다음에 12년, 13년을 풀었는데 거기에 유사기출에 분명히 이전 기출 문제 몇 번이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딱 가보면은 그 문제가 떡하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비슷한 거였구나 하고 이제 또 조금 더 최신으로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16년 풀었는데 16년에서 이 문제는 뭐 13년에 몇 번이랑 비슷해 해서 13년에 갔더니 그거는 또 11년에 뭐랑 비슷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보다 보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구성으로 이제 보는 거여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계산 캠프를 이제 했었었는데 일주일 불태웠어요. 네, 자 그래서 일주일 이렇게 완전 그냥 탔지 사실.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해가지고 그냥 계산 훈련용 교재 이렇게 쭉 푸는 이제 그런 캠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이제 5일이었는데 참여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죠. 우리가 계산 교재를 3일 만에 끝냈다는 거. 그냥 조지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직도 계산 연습을 좀 안 하신 분들은 이제는 슬슬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 이수난이 끝났죠? 경제학 이수난이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아니다, 행정법 이수난이 이미 개강을 했나?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2차 과목들이 이제 개강을 했을 텐데, 잘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1차를 완벽이라기보다는 확실히 그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거는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 달 남았잖아. 12, 1, 2, 세 달도 넘게 남았네, 그치? 너무 깐족거렸다, 그치? 그래서 세 달 넘게 남았으니까 이런 시간은 뭐 되게 조금 남았다라고 하면 되게 조금 남았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되게 많이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번 주 자체는 일단 권장사항은 그냥 자료나 하세요. 그죠? 자료 하시고, 아마 하루가 어떻게 끝날 거냐면, 핵심 강의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고, 또는 그 다음에 내일 진도 24년도 뭐 이런 거 이제 풀고, 자기가 조금 혼자 좀 생각해 보고 이러면 그냥 하루가 끝나요. 정상인가요, 선생님? 네,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랩을 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피곤하네요. 자, 제가 어제는 그 대학 특강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 계산 캠프 월화 수목 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머리 좀 자르고 관심 없구나.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또 대학 특강이죠. 어제 좀 힘들었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기출 분석표도 받았나요? 분석표 받았을 텐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1쪽, 2쪽은 옛날에 이제 무료 특강 할 때 다 봤던 거고, 그냥 그 2쪽에 잠깐 보시면, 2쪽을 볼게요. 2쪽. 자, 2쪽에 보시면은 주요 직렬 1차 성적 분포 해가지고 막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응시자 평균이랑 그게 이제 나라에서 나온, 인혁처에서 나온 그 데이터잖아요. 이거 뭐 잠깐 볼 거니까 괜찮은데. 자, 그래서 일반 행정 응시자 평균 얼마? 자료 해석이 61.17, 재경은 68점, 일반 애교는 64점, 이제 이렇게 있고, 합격자 평균이 얼마야? 78.13, 78.19, 79.49,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오히려 이제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좀 놀라는 건 뭐예요? 외교의 합격자 평균이 제일 높지. 보통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조금 이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나왔던 거고, 옛날에는 외교원이 어땠냐면 약간 요즘에 이제 인기가 외교원은 사그라들지 않고 일반 행정 재경직 인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실 커트라인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건데, 옛날에는 이제 외교 친구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하지 말고 커트라인을 낮추자. 이제 이런 단합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안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평균들 이제 보면은 합격자 평균이 어쨌건 78.9점이잖아요. 그쵸?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그래도 몇 점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80점은 맞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에 80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이제 빨리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반박하지. 선생님, 거기 일행에 보니까 합격자 최저에 55점 있는데요? 근데 아니 55점 맞으면 얼마나 쫄리겠어.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언상 100점이나 97.5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상 97.5 맞을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는데 쉽지 않지. 근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스킬이 아닌데 이거 뭐라 그러지? 스릴을 즐기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합격자의 최저 같은데 막 55점 이런 거 보고 6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 뭐 6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죠?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웬만하면 80점 이상을 맞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쪽을 보시면은, 이제 3쪽부터는 이제 그 25년도 그냥 소재,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있고, 오른쪽 단에는 뭐가 있어?
정답률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5년도, 24년도 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어디까지 가냐면 22년도까지 그런 형태로 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까지 그렇게 20년도까지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19년도는 그냥 그 분석표만 그냥 있거든요. 맞죠? 이제 이건 뭐냐면 20년부터 윌비스에서 예측 시스템을 그때 돌려서 그 정답률이 이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이 표를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에도 잘 보셔야 돼요. 그 오른쪽 단에 있는 그 정답률을 잘 보시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상대적으로 좀 못 봤던 문제들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번부터 한 25번까지는 한 30번까지도 한 틀리는 게 한 2개 이내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집중력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근데 그게 제가 그 음영 표시가 된 거는 그 전체 평균이 지금 윌비스 시스템에 넣은 사람들의 평균 자체가 몇 점이야? 68점이죠. 68점. 맞죠? 자, 그러니까 그 68점보다 정답률이 더 낮은 이제 그런 게 음영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지? 상대적으로 이 문제들이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응시자 평균보다도 낮은 정답률은 이런 거를 틀리면은 내가 응시자 평균도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정답률 쭉 보다 보면은 그 31번부터는 죄다 음영 표시잖아. 맞지? 자, 그러면 24년도 한번 보면 뒤에 30번부터 죄다 음영 표시죠. 23번도 죄다 뭐야? 음영 표시야. 그러니까 이 쭉 갔을 때 뭐 22년도 같은 경우도 22년도는 31번부터 죄다가 아니라 31번과 34번 정도는 음영 표시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음영 표시고. 맞죠? 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22년도나 2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그 중간에 조금 빈 게 있잖아. 그치? 그게 그냥 주는 문제고 약간 상대적으로 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다른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이거를 풀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이제 좀 한번 보시면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그 25년도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거기에서 이제 되게 웃긴 정답률이 있다면 21번 정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돼? 25년도에서 31%밖에 안 돼요. 맞지? 21번 문제 따위가 그게 이제 그 중고등 애들 남자 여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특이한 표가 나왔더니 거기에서 죄다 실수해가지고 정답률이 한 30%대밖에 안 됐다. 그냥 요 정도로 이게 기억을 하시고 30번도 정답률이 한 41%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에서 그렇게 정답률이 안 나올 문제였던가? 라는 식의 이제 그걸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왼쪽 단 위에 보시면은 25년도 5급 공채 안정적 합격권 이렇게 나왔죠? 안정적 합격권. 그러면 거기에 점수가 몇 점이야? 프린트에 85점이죠. 85점. 그러면 그 안정적 합격권이 그 매년 그게 점수가 제가 거기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24년도는 87.5점이고 23년도는 92.5점이고 그 다음에 22년도는 82.5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정적 합격권 점수를 이제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제가 안정적 합격권 92.5 같은 거 이렇게 써놓으면 거의 기분이 안 좋겠지. 92.5점 정도는 맞아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되게 불쾌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안정적 합격권이다라는 거는 뭐 언상 좀 실수해도 자료로 좀 더 커버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자료 해석 좀 잘했어라고 이제 제가 대답하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최대한 그만큼을 맞아보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일단은 요 정도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 프린트가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나 딸랑 이렇게 보면 25년도 대충 느낌
그 문제들이 쓱 기억이 나게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봤을 때 뭐 25년도는 난이도가 지금 어때요? 한 20번까지 온통 하하하하 막 웃고 있죠. 재밌으면 크게 웃어줘. 근데 미안해. 자, 하하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있다면 이걸 보통 제가 하, 중, 하, 중, 중상, 상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40번에 뭐라고 해놨냐면 최상이라고 해놨어요. 난이도 최상. 그러니까 40번 문제는 사실상 그냥 100점 방지용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최상을 붙이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 최상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어디 있냐면 24년도에 39번 24년도 39번 그 개근상 봉사상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게 최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최상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풀 일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풀 줄 모르면 돼안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상이라고 이제 제가 분류해 놓은 문제도 그런데 실전에서 풀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건데 이제 상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2개 걸러 하나 정도씩은 쭉 풀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못 푸는 문제가 이제 없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자 문제를 이제 한번 보면 자 1번 봤더니 자 다음은 갑시의 공용 자전거 A의 이용 실태에 관한 거다. 자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제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뭐가 나왔지? 보고서의 부합 여부 따위가 나왔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에는 사실 저는 이제 1번에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살짝 고민해요. 풀까 말까? 이제 이런 정도의 잠깐 고민을 좀 합니다. 근데 일단 1번부터 약간 넘어가기에는 조금 별로고 이제 그런 건데 보고서 유형은 조금 문제가 어렵거나 그러면 사실 시간을 금방 많이 잡아먹어. 한 3분은 그냥 가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되게 무조건 빨리 풀겠다 이런 느낌 자체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 보고서 먼저 읽어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리을 먼저 한번 봐. 기억 니은 디귿리을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런데 여기를 잘 안 읽어서 그런데 애초에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지?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실태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용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하고 이용 용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용 시간 자 이용 시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불편사항별 비중 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나왔지? 좀 위에 가니까 인지도 및 만족도 점수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대충 그런 어떤 이용 용도와 이용 시간, 불편 사항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자, 첫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용 용도별로 이렇게 순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가, 통근, 친교의 순이다 라고 이제 나온 거죠.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보면서 이제 접근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어디에서 틀렸었니? 쭉 읽어보니까 자 2024년도에는 자 그 기타 뭐였어요? 기타를 제외하고 학원 이용 용도의 뭐 비중이 가장 작았고 그 다음으로는 쇼핑, 업무 쇼핑 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황당하게 어떻게 나왔어? 어디에서 그냥 틀렸어? 업무 쇼핑 여기 순서가 틀렸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틀렸으니까 얘를 이렇게 위에서 보고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기억은 그냥 이제 X를 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기억 선택지 같은 거를 그냥 뭐 읽으면서 뭐가 제일 크대 하면은 어떤 내용 자체가 일단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근데 이 정도는 이제 해볼 수는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아까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근데 이런 표 자체가 23년과 24년의 이용 용도별 비중에 대한 건데 당연히 일단 우선시 되는 거는 3년일까 4년일까? 더 최신은 어디야?
24년. 보통 최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 그러면 뭐가 제일 커? 이러고 그냥 제일 큰 애 하고 기타 꼴보기 싫고 뭐가 되게 작아? 니 작나? 너 작나? 뭐 이런 너 작나?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한번 그냥 훑어보고 갈 수는 있거든. 근데 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기억하긴 어려우니까 아마도 적당히 이제 훑어봤을 때 뭐 정도만 기억해? 이게 제일 많더라. 이 정도만 이제 한번 기억하고 그냥 갈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단순 순서 자체에서 그냥 틀렸으니까 어이없어서 그냥 X를 그냥 치게 됩니다. 맞죠?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별로야. 왜? 기억 틀려서, 그럼 기억 틀리면 선택지 가서 뭐 해? 1번 지워, 2번 지워, 3번 지워. 약간 이런다고. 내가 이거 하나를 봤는데 지금 3개가 지워졌다는 이제 이런 그 부담감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도 그래도 여전히 X더라. 자,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상황에서 또 뭔가 전략적으로 간다면 니은은 내가 볼 필요가 없겠지. 그럼 이용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딱히 안 봐도 괜찮겠다. 뭐 그렇게 단락이 그렇게 문단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지만 애초에 이용 시간이 블라블라블라 했을 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디귿과 리을에서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단어에서는 불편사항으로는 무거운 자전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연계성 부족 어쩌고저쩌고 또 했는데 설마 했는데 기억처럼 또 똑같이 뭐가 순서가 틀렸어. 그렇지? 그래서 그냥 디귿 그대로 지워주니까 답은 그냥 몇 번이 나온다? 5번이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엄청 어렵다 뭐 이런 느낌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까 그 두 번째 단락을 잠깐 보시면은 자,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미만의 비중이 44.36%로 가장 컸고 1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보실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어떤 그 1시간 미만이 80% 이상이었다. 이런 걸 봤을 때 또 사람 정신 없으면 그냥 뭐 해? 1시간 미만 해놓고 거기에서 30분에서 1시간, 20분에서 30분, 10분에서 20분, 10분 미만을 열심히 더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야. 세상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간은 두 종류밖에 없지. 뭐랑 뭐밖에 없어요.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밖에 없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문장을 봤을 때에는 1시간 미만에 혹시 항목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내가 1시간 미만을 다 더할 것이 아니라 그냥 1시간 이상이 20% 이하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오는 반대 해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한번 해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 가보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도 문제를 쭉쭉쭉 풀었을 때, 자, 난 또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 선생님 이런 걸 틀릴 수 있나요? 했지만 가끔 또 실전 가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표 같은 경우는 어때? 자, 이 표 같은 경우는 작성한 것으로 A에서 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나왔으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문제니? 매칭형 문제지? 그러면 일단 매칭형, 자, 2번부터 매칭형이 나왔으면 얼마나 어려울까 쉬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자, 우리 매칭형의 기본 전략 뭐였어? 소거법. 근데 이거는 원래 A가 B보다 크면 A는 아니다. 뭐가 아니야? 미니멈이 아니고 B는 아니야. 뭐가? 맥시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잖아. 그치? 근데 밑에를 쓱 보니까 그냥 이거는 버스, 작았다. 뭐 이거 말을 채우는 거네? 근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 애초에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A나 B나 C 같은 걸 이제 봤을 때 버스야, 승용차야, 작았다야, 컸다야, 증가야, 감소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 저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봐봐. 자, 이 표는 이렇게 생긴 표는 그냥 보기가 불편해. 그냥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쫄고 들어가는 게 일단 좀 쪼는 게 문제예요. 이런 표를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표는 보통 아무 특색이 없고 그냥 눈이 빠질 것 같은 게 문제지 전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23년 모든 도로 종류에서 전년에 비해 교통량이 증가했으며 그중 고속국도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자, 2023년에 교통량은 모든 도로 종류에서
뭐가 가장 작았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니까 23년의 차량 유형별 교통량은 모든 도로 종류에서, 그러면 이거는 도로 종류 이렇게 봤을 때 도로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언제? 23년도에 누가 제일 작았냐 해서 봤더니 너다. 너가 뭐 누가 제일 작냐? 너다. 너 이렇게 보니까 또 누가 제일 작다? 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버스가 나왔지? 한 10초 낭비했죠? 뭐 때문이야?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는 지금 버스 아니면 승용차야. 그치? 그런데 모든 도로 종류에서 얘가 작았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참이지. 무조건 참이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모든이에요. 모든. 그치? 그러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A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두는 그냥 가만히 픽스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속국도에서 제일 작은 애가 버스인 걸 봤다면 사실 뒤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모두 그렇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만족을 하면 뒤에 건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러겠지라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거를 시험 보다 말고 화이트로 이걸 지워? 그럼 답이 바뀌어? 재밌으면 크게 웃어줘요. 자,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미 모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해도 다 만족한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A 연관대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근데 그 뽀개기 책을 보고 있다면 그 유사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 15년도 15번 뭐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15년도 15번. 두 개 중에 하나가. 그치? 자, 이게 뭐냐면 국내 버스 운송업체 현황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때 무슨 시외 일반 버스, 시외 고속버스, 농어촌 버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그 유사기출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우리 기본 강의 때 그 했던 그 최신 5개년으로 최근 15개년 뽀개기 책 있지? 그 책이 요런 유사기출이 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책이에요. 왼쪽에는 최신 문제, 오른쪽에는 이런 유사기출 문제가 오른쪽에 있어서 대신에 그 책은 내가 찍어서 거의 주는 거니까 해설이 되게 불친절하지. 대신에 그 안에 뭐가 다 있어? 고민 포인트가 전부 다 있다고, 그 책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그냥 여기 와서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도 이제 포인트 같은 게 매칭형, 단순 확인, 분수 비교, 당연한 것들 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지? 거기에서 2024년 교통량을 보면 자,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승용차의 비중은 고속국도가 일반 국도보다 작았다, 컸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전체 교통량 중에서 뭐예요? 승용차 얘랑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분수 비교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를 고속도로가 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과연 이게 더 클까 얘가 더 클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52116에 36217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3262 그 다음에 10248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자, 이거를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자, 이거를 분수 비교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몇 배고 얘는 몇 배고 하기에는 사실 숫자가 너무너무 멀리 있거든. 멀리 있으면은 그 배율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 뭐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대충 내가 이거를 뭐 또 이런 식으로 유효 숫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요 했더니 3배, 4배에 가깝고 3배가 4배에 한참 안 되고 이러니까 여기가 더 작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 맞죠? 아니면은 어떻게 해도 돼. 그냥 5, 2, 3, 6 이런 거 봤더니 9구단 하고 싶잖아. 5단. 자, 5일은 5. 다시. 자, 5일은 5, 2, 10, 5, 3, 5, 7. 땡큐. 그치? 5, 7, 35 했더니 350 깔고 그 다음 7 했더니 14 깔았으니까 364보다 362가 작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대충 봐도 몇 %보다 작아? 70%보다 작아. 심심하니까 13단 해볼까? 13 곱하기 1 얼마?
13, 14 곱하기 2, 26, 13 곱하기 7, 91. 그치? 그러면 얘는 91보다 한참 큰 숫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70%보다 어때? 훨씬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중에 대한 비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 그냥 분수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비중값을 대략적으로 구할 거냐 뭐 이 정도의 차이야.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그럼 분수 비교에서도 뭐가 있어? 증가의 비교법이 있고 분모분열 차이법이 있어. 뭐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빨리 보이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 거냐면 설명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이런 걸 그냥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슬슬 이제 눈대중으로 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를 이제 막 옆에다가 계속 써가면서 분수 비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둘 중에 뭐가 더 크고 작지? 라고 했을 때 한 놈 기준 잡아서 암산 정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계산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 숫자에 대한 그 자기가 자신이 보통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그게 이제 뭐지? 했는데 그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같은 게 있거든요. 혹시 내가 계산을 했는데 조금 미세한 차이로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자기 계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근데 구구단 잘 할 줄 아니? 나 구구단 못해요.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지? 구구단을 잘한다 못한다. 좀 해요? 이건 잘한다지. 그치? 자, 그러니까 근데 구구단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 이 표정들, 그치? 자, 그래서 방금 했잖아. 57에 35. 선생님 35 더 큰데, 36은 더 큰데요? 아니, 유효 숫자 조금 더 보라고. 그치? 요 정도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뭐 해? 고속도로가 더 작았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자, B에서 분수 비교하는 게 비중 비교하고 조금 고생했으니까 C에서는 어떻게 했지? 분모가 작고 분자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더 커졌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그 1, 2번 자체가 굉장히 쉽게 그냥 치고 들어갈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넘어갔어. 자, 실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안 풀고 2번만 풀고 3번에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기분이 되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왜? 3번에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 뭐야? 표차트 변환. 풀지 않는다. 이런 거지. 그치? 근데 실전에서 표차트 변환 문제가 많이 나오면 몇 개도 나와? 한 4개 정도가 맥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4개씩 나올 때도 있거든. 근데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게 번호를 보면서 그냥 오세요. 번호를 보면서. 만약에 표차트 변환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1번 요쯤에 나왔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푸는 거고 초반에 나오잖아? 그러면 뭐든 되게 쉬울 거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년에 출제자가 이제 올해 합격생들 또 들어가서 내년에 검수하면서 치수가 그렇게 애들 맨날 가이드했다. 올해는 일격을 가자. 뭐지 이러면서 초반에 엄청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좀 보다가 안 보이면 그냥 뭐 해? 패스하면 돼요. 그냥. 그치? 치수 개새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치?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표차트 변화는 안 보이면 맥스 3분 30초입니다. 3분 30초 정도까지 봤는데도 내가 뭐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하늘이 시어 하고 그냥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틀린 게 언제 보이게? 종치면 보여요. 종치면. 아니면 이제 마킹을 다 하고 이제 나 더 못하겠다 했는데 바로 내려고 하는데 틀린 거 보이고 막 이럴 때 있거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를 맥스 3분 30초로 이렇게 두고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를 이렇게 봤더니 정부의 재원별 재정 지출 현황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다? 재원이 크게 어떻게 나왔다? 예산과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계산 문제를 풀 때 우리한테 좀 좋은 거는 그냥 소개가 있다라는 거였을 거고 이게 소개가 어떤 함정으로도 나올 수 있지?
그냥 항목의 하나로 그냥 낑겨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그냥 말도 안 되는데 하고 이제 X를 그냥 쳐볼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게 재정 지출 자체가 재원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 다음에 기금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었던 그 재정 지출 자체가 요 전체 재정 지출 자체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번에는 분야별로 줬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 그 항목이 요 기준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표차트 변환 전략 뭐였어? 첫 번째, 구할 수 있니? 두 번째, 항목 간의 관계가 맞아? 아니면 세 번째, 단순 확인이야 계산을 좀 요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항목 간의 관계가 맞니? 항목 간의 관계가 맞니? 제가 오늘만 한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단순 확인이야? 아니면은 단순 확인이야? 아니면은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돼? 뭐 이제 이렇게 왔지. 자, 그러면 보통은 이런 단순 확인보다는 계산을 좀 필요로 하는 것에 보통 정답이 있더라 라고 이제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이게 계산을 좀 요구해 라고 하는 거에서는 여러분들 또 어떤 느낌도 같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증가할 따위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증가율을 되게 열심히 도출을 했어, 확인을 했어. 도출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는 거였지. 웬만하면 있는 것 같다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너무 소수점에 집착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 계산을 할 때에도 그냥 기준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게 뭐 5%가 넘냐 안 넘냐, 10%가 넘냐 안 넘냐, 한 30% 넘냐 안 넘냐, 그게 딱 숫자를 이렇게 봤을 때, 특히 그래프로 나왔을 때 유달리 더 그게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숫자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암기 분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을 적당히 좀 활용해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봤더니 기억 선택지,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보실 때는 당연히 뭐에도 그 신경 쓰셔야 돼요. 연도에 신경 쓰셔야 돼요. 21년부터 23년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23년도에 분야별 재정 지출 규모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어때? 너무 많아. 사회복지부터 일반 행정까지 재정 지출 규모를 내가 206 맞는지 봐, 112.2 맞는지 봐, 96.3 이렇게 맞는지 봐, 이렇게 봤더니 보려고 하니까 지금 극초반이거든요. 극초반인데 이거를 내가 다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체력이 확 깎이는 그런 거지. 그러면 사실 과감하게 그냥 뭐 해? 기억 패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니은에서 넘어왔어? 약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자, 이거는 이제 문제 구성도 되게 간단했지만,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그래프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에서 나와 있는 거를 볼 때에는 어떤 느낌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 이게 제일 크네. 이런 식이야? 라는 거죠.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2번 같은 걸 봤을 때는 재정 지출의 대부분이 뭐야? 했더니 사회복지. 그냥 이런 거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구성비라고 해서 국토개발 몇 프로로 나왔어? 1%로 나왔더니 밑에 가서 막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 이건 정확하게 1%가 아닌데요? 하고 이제 X.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죄다 지금 뭘로 돼 있는 거지? 반올림을 어디에서 했어? 첫째 자리에서 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정확하게 1%가 아닌데요. 이거는 논리가 맞지가 않는 논리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아까 쟤는 단순 나열이었는데 얘는 비중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런 비중에 대한 거는 이것도 순서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 원차트니까 당연히 이런 숫자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적당히 그래도 큰 것부터 좀 확인을 한다 그러면 28% 같은 걸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무슨 생각하는 게 맞아? 30이나 25%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28% 대략적으로 맞는지 보려면 일단 제일 간단한 숫자 자체가 얼마니까? 30%니까. 그치? 그래서 걔를 이제 30%를 기준으로 그냥 한번 봤더니 어떻다? 30%는 그냥 넘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게 28% 자체가 애초에 말 자체가 안 되네? 하고 그냥 X를 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30% 기준으로 또 보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 하고 있냐면
638.8 곱하기 0.3 같은 거 하면서 우와 막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소수점 때문에. 근데 소수점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일단 이 정도를 생각해. 일단 이 정도를 생각하면 640이 안 되는데 하면 600에 30% 180 깔고 40에 12 하면은 맞죠? 30% 맞니? 자, 요런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12 이제 이렇게 깔았으니까 192보다 큰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30%보다 더 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왔을 때 이 1.2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혹시 한다면, 자, 오차를 생각하는 법을 알려줄게. 자, 640에 만약에 30%로 계산해서 여기가 192가 나왔잖아? 그러면 애초에 내가 숫자를 지금 얼마나 뻥튀기 시켰어? 1.2 정도 뻥튀기 시킨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1.2를 키웠는데 거기에 어떤 숫자를 곱해요? 0.3을 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오차는 얼마야? 1.2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뭔가 숫자를 약간 키우고 비중을 구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약간 키운 이 숫자보다도 오차가 더 클 리가 있어 없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공부하시면서 소수점 같은 거 나왔을 때 보실 때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얼마나 숫자 세팅을 예쁘게 해놨는지 나중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약간 키웠는데 내가 대충 계산했을 때 그 오차 범위 안에 다 그 오차를 충분히 고려해도 되는 정도의 되게 안전한 숫자들을 항상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니은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이제 왔더니 이거를 자 연도별 재원별 재정 지출 규모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디귿을 봤을 때는 한번 또 숨이 싹 막힌다? 근데 이미 한번 막힌 적 있지. 어디에서? 기억에서. 그러면 기억을 그냥 할까?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또 디귿을 할까? 뭐 이제 이러다가 그냥 또 디귿을 디귿이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디귿을 먼저 하는 게 낫겠지. 자, 그리고 그 시작 자체는 어떻게 가는 게 맞냐면 표에서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숫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 숫자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는 위에가 뭐야? 일반, 특별, 기금 해가지고 대소관계부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왔을 때 애초에 처음에 숫자를 봤을 때 뭐가 더 컸지? 얘가 제일 크고 이게 잘못 썼구나. 그렇지? 자, 여기에서 이게 기금이지. 이게 기금, 그 다음에 이게 특별회계. 이제 이렇게 체크를 이제 해 두시고 그 순서부터 일단 맞는지 한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끔 이게 만약에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이 쓰는 패턴이 이제 뭐냐면 이거를 그냥 바꿔. 이 항목을 그냥 숫자는 맞는데 항목이 잘못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표차트 변환을 했을 때의 어떤 그 집착 자체가 주로 어디에 있어? 숫자에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 집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항목을 먼저 보시고 들어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는 사실 순위에 대한 지금 변동이 있어 없어? 대성하게 변동이 없지? 그러면 혹시 이제 뭐 나중에 문제를 봤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디에 좀 신경을 써야겠니? 이렇게 크로스가 됐구나 해서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했더니 이제 확인했더니 어때? 맞아. 그럼 니은 틀려 디귿 맞아 하면 니은 틀려 디귿 맞아 뭐 그치. 아까 니은 틀려 했더니 그치. 디귿을 괜히 했네. 그래서 자 2번 5번 남았으니까 이제 뭐 해요? 리을을 할 거냐 기억을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결정을 해야겠죠. 내가 진짜 기억을 할지 아니면 리을을 할지 뭐 이제 이런 거야. 자, 그런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그 23년도인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디 중간에 하나가 숫자가 가운데 한 3개 항목 정도가 그 숫자가 틀렸거든. 근데 이제 그때는 표현 자체가 증가 규모가 아니라 증감폭이라고 해가지고 보 떼고 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어.
근데 야 이거를 언제 하냐 했는데 그때 좀 23년도인가 너무 했던 이제 그런 거는 여기에도 항목이 한 12개인가 있는데 중간에 한 3개 정도 가운데 3개가 틀렸어. 근데 그걸 누가 찾냐고. 맞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혹시 데자부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얘를 보실 때에도 어떻게 보시냐면 증가 규모니까 이게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 그러면 내가 일단 한번 적당히 훑어본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지? 증가했고 감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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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했냐 감소했냐 이런 거거든. 그러면 증감 정도부터 일단 맞는지 정도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감소 여기 아까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 요 그래프에서도 아까 계속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그랬는데 감소한 항목들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쓱 봤더니 거기에서 복원 자체가 애초에 그 감소가 아니라 증가여서 아 뭐야 얘 X네 하고 그냥 X를 쳐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뭔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는 네가 나중에 다 확인하고 대충 껴맞춰서 설명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원래 그냥 보는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를 보면서 하나하나 막 일일이 본다라기보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대충 경향이나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표차트 변화 열심히 설명했지만 또 우리 실전 가면 또 뭐 해? 패스 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4번 가보자. 4번. 자, 4번을 보고 있으면은 자, 얘는 중부 및 남부 지방 블라블라블라 뭐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도 뭐 많이 풀어봤었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표 자체에서 얘기하는 게 표에서 빨리 볼 수 있는 표의 주제가 뭐였어? 표의 주제. 장마 1 시작 종료 1 기간인데 그거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거였지. 자 그리고 저기에 괄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괄호가 있을 때에는 내가 웬만하면 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으면 그게 재수 없으면은 정확하게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때? 괄호는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괜찮더라. 뭐 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연도 딱 하나 있거든. 눈에 확 들어오는 연도? 괄호에 대한 걸로. 여기야 여기. 그치? 예. 17년도. 그러면 17년도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시작일, 종료일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저거는 그냥 저 표 자체만 봤을 때는 뭐니?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게 나오겠어? 조건을 하나 추가해서 다른 걸 알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확인, 이제 조건과 결론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기억부터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당연히 기억 니은에서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기억 니은에서는 이런 그 표를 읽어내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랬더니 기억 선택지 봤을 때 장마 기간이 가장 길었던 해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모두 2020년이다 라고 왔어. 자, 제일 나쁜 사람 어떻게 하지? 이까짓 거 한번 확인해보자. 제일 큰 거 누구야? 오, 너 좀 큰데? 큰데? 뭐지? 49, 54. 뭐가 크지? 글쎄, 잠시. 54. 제일 클까? 54.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몇 년이 제일 크대? 20년이 제일 크대. 자, 그러면 제정신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 안 지워져? 자, 이거 제정신이면 20년의 숫자를 보고 54가 제일 클까? 54보다 큰 게 없냐? 하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얼마? 38. 근데 38보다 큰 게 없냐? 아니 해가지고 그냥 X를 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억에서 X를 바로 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지워. 그 다음에 니은 갔더니 같은 해 중부지방의 남부지방의 장마기간이 각각 40일 이상이었던 해는 한 번뿐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야? 한 번뿐이다 라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왔을 때 또 어떻게 들어와? 내가 아까 막 많은 거 체크했는데 했던 사람들 쭉 이렇게 체크하면서 또 열심히 체크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기억 선택지에서 뭘 한 적이 있냐면 얘가 되게 크고 이것보다 얘가 더 크더라 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물론 이거를 이제 봤으면
네가 40보다 큰데 너도 40보다 큰 애 하나 하고 아까 되게 위아래로 다시 훑어봤을 때 40보다 큰 애가 얘밖에 없는데 여기는 40보다 크지 않으니까 X고 그러니까 끝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억 선택지 했던 게 전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렇게 해. 위아래로 훑어봐야 40 이상이래 하더니 체크해 없어. 혹시나 해서 한번 훑어봐. 그럼 다시 이렇게 와서 40 이상 찾아. 체크해 쭉쭉 볼까 없어. 이제 뭐 이런 없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한 번밖에 없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뭘 잘못한 거야? 한 5초 낭비한 건데 3초? 3초 정도 낭비하는 건데 일단 전제 조건이 얘랑 얘가 동시에 40일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40일 넘었던 거를 이거 하나하나 봤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에서는 얘네들만 보는 거예요. 모두 40일 이상이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를 만족해야 되니까 애초에 중부지방 자체가 만족을 못했으면 걔는 무조건 그냥 볼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을 보면은 자, 이건 많이 했지. 자, 장마 종료일이 같다면 6월에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몇 년과 몇 년? 14년과 17년 중부지방에서 보니까 14년은 장마 기간이 얼마? 28.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29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종료일이 같은데 기간이 하루 더 많아. 그러면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지? 하루 더 빨리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14년에는 7월 2일 날 시작했는데 17년에는 7월 2일보다는 하루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는 7월 1일이 돼서 절대 6월이야 아니야? 6월이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그 14년과 17년에 대해서 자, 제가 항상 조건과 결론이 있을 때는 뭐에 조금 신경 써요? 결론에 신경 써요. 그죠? 자, 근데 종료일 자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며칠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일단 종료일이 같으니까 그 시작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거 혹시 헷갈려가지고 이제 리을로 이렇게 들어오면 자, 리을도 사실 똑같은 거지. 거기서 뭐가 나왔니? 15년의 장마 종료일은 중부랑 남부지방이 같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놨어? 15년에 봤더니 6월 15일에 시작해가지고 35일간 있고 2월 14일에 시작해가지고 36일이 있으니까 그 장마 기간 자체가 며칠 차이예요? 누가 하루 더 많아? 남부지방이 하루 더 많지. 근데 시작일이 하루 더 많으니까 당연히 종료일은 쌤쌤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디귿과 리을 같은 거 나왔을 때 좀 더 약간 부담이 없는 거는 리을 같은 선택지긴 해요. 왜냐하면 날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종료일 자체가 같냐 다르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종료일이 며칠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조금 귀찮겠지만 일단은 같냐 다르냐 빠르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갔을 때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래프 나오면 시각적 효과 누려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거 얼마야? 60. 너 60명 넘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네. 선생님 여기 약간 이렇게 색칠되면 어떡하죠? 60명 넘겠지 뭐. 그거는. 근데 지금 이건 딱 맞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60명일 거야. 그래서 쫄리면 어떻게 해? 그냥 해. 불안함을 재우려면. 대신에 시간은 좀 더 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정도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더 계산해야 되나 싶으면은 이거는 확실히 몇 대니까? 60대니까 내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요렇게 해서 뭐 40이고 요렇게 해서 18이고 뭐 그 다음에 뭐지? 요렇게 해가지고 23이고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니라 1의 자리만 알면 돼. 그치? 4, 6 더했더니 0, 5, 5 더했더니 0, 3 더했더니 3 해서 63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표에 어떤 그 이런 게 자연수 같은 게 나오면 그냥 그 몇십 대인지 몇백 대인지 정도는 빨리 알 수 있고 1의 자리 정도나 보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야. 이거는 똑같이 봤더니 어때? 1200보다 커. 얘는 되게 러프하게 가면 얼마보다 작아? 1000보다 작아. 그냥 봐도 얼마보다 작아? 900보다 작아. 그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느낌을 가지고 이제 왔더니 나한테 뭐 물어볼 거예요?
경쟁률 물어볼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밑에 각주를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체 학교에 대해서 그 경쟁률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 입학 전형별로 나한테 뭔가 얘기할 거냐.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그랬더니 1번. B대학교 A대학교보다 3명 많으며 방금 했죠? 자, 지원자 수는 A대학교가 1.2배 이상이다. 자, 1.2배 같은 거 봤는데 아까 좀 전에 A대학교 몇 명 넘었어? 1200명 넘었지? 그러면 당연히 1200과 1.2배 보면 떠오르는 숫자 얼마야? 1000. 그래서 1000도 안 되고 1200 넘으니까 이거는 맞아 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A, B 대학교는 각각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 지원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통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거기서 제일 큰 거 A는 얼마? 마, 그 다음에 B는 나 이렇게 나왔고, A대학교 또 밑에 입학전형별 지원자 수 봤더니 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괴롭히고 싶어. 약간 괴롭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약간 괴롭히고 싶으면 여기가 막 찢어져. 숫자 안 보여. 그랬을 때 이 선택지를 풀기가 되게 어려울까? 방금 선택지? 자, 뭐지? 이 넓이가 커, 이게 길어, 이게 길어? 이게 길지?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졸라 긴데? 약간 이러고 그냥 오면 되죠. 얘도 어떻게 돼? 엄청 긴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쫄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20대, 지원자 수가 20대 이상으로 그 모집 인원의 20배 이상으로 B대학교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했더니 아까 60에 20배 하면 1200인데 1200명 넘었으니까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더 많은데 지원자 수가 더 적었으니까 당연히 더 적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4번까지 맞는 거야. 자, 실전이라면 그냥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4번 맞아. 그러니까 5번 실전에서는 읽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도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본다면, 자, 마전형 같은 경우는 A 대학교에서 경쟁률이 2번째로 높았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부터 계산하는 게 맞겠니? 마전형부터 계산을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마전형부터 계산을 했더니 걔가 2번째로 크다란 얘기는 그것보다 경쟁률이 더 높은 게 하나밖에 없으면 돼. 맞아? 자, 그러면 거기에서 마전형이 32에 702 요 정도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뭐 한 20배 하고 23배 했을 때에 23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배 정도를 일단 대충 기준으로 이렇게 봤더니 쭉쭉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그 다른 놈들 이렇게 봤을 때, 자, 20배 정도가 넘는 애가 그 첫 번째 저거 하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 2번째로 큰 게 맞네. 하고 이제 온 거야. 그랬더니 B는 제일 낫냐라고 이제 치고 들어왔더니 5에 42 이렇게 왔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쓱 봤을 때 제일 낮은 게 일단은 마보다는 누가 더 낮아? 그 옆에 라 같은 애들이 더 낮죠. 그러니까 5분의 42 같은 거 하면은 8인데 3, 8, 24니까 19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얘가 더 낫지.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는 아니네 하고 그냥 X를 치는 거야. 여기서 되게 쓸데없는 계산을 하는 건 누구예요? B대학교에서 제일 낮은 애는 누구지? 이렇게까지 굳이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왜 너는 방금 그 가부터 안 하고 바로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라에 들어왔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냥 그림이 그렇게 생겼잖아. 그치? 별로 지원 안 했는데 진짜 없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에 대한 어떤 발레로서 들어올 만한 그런 거는 당연히 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누려달라. 이 정도 얘기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갔더니 보고서형이다. 그치? 보고서형이 또 나왔어.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같이 보고서형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해요. 그쵸? 네, 자,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자체가 뭘 물어봤니?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부합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뭐가 나왔다고? 근거로 활용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자, 역시 똑같아. 그냥
1번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근거로 활용이 됐냐 안 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읽었을 때의 부합을 찾기보다는 일단 내용 자체가 나오면 그냥 지우는 거예요. 맞죠? 아니면 그냥 나왔네 해놓고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끝까지 읽었을 때 어떤 그 동그라미가 없는 게 정답이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생각인 건데, 자, 보니까 1000명 이상의 문과 급제자의 배출 연도의 문과 급제자 수, 주요 성관의 비율, 그 다음에 문과 종류별로 급제자 수의 비중, 광해군 이후에 문과 급제자의 출신 지역의 비중, 광해군 이후에 신임군형 장군 수 및 문과 급제자 출신 신임군형 장군 수. 아이고 힘들어. 그치? 자,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쓱쓱쓱 보다가 이게 죄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문과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해볼 만한 건 뭐예요? 거기에서 급제자 수에 대한 것과 성관 비중이 나와 있고, 비중에 대한 거면 종류별이나 성관의 비중인 거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냥 쭉 읽어봤더니 그냥 처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 1번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3번이 나오고, 세 번째 단락은 2번이 나오고, 네 번째 단락은 5번이 나오고, 그냥 쭉쭉쭉 그냥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 여부가 아니라 뭐다? 활용 여부에 대한 거니까 일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끔 되게 어렵게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진짜 눈에 좀 안 보이게 하면은 단어를 비슷한 걸 써요. 단어를 비슷한데 단어가 달라. 조금 다르거든. 그리고 또 어떤 테크닉이 하나 있냐면 한참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치수에 대한 이야기다. 석치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게 한참 나오면 여러분들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냥 석치수 나오면 일단 무조건 X 뭐 이렇게 칠 거, 무조건 나왔어 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보고서에서는 202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19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쓸모가 있어 없어?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근거가 확실히 됐냐 안 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하지만 한 번씩 이게 눈에 뭐가 쓰이기 시작하면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자, 이게 보고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자, 뭐 광해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영어가 나올 일은 사실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 뭐 역사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른 거 했는데 뭐 영어가 이렇게 나왔다. 영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게 가끔 거기서 보면 영어 단어는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 그래서 없는 영어 단어 같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그치? 실전 가서 그런 생각 날까? 나야 된다고. 그죠? 네. 자, 뭐 됐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갔더니 자, 다음 표는 15에서 24년에 갑극의 사형수 현황에 대한 거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답이 3번이었잖아. 그러면 1번 틀려, 2번 틀려, 3번 맞아 하면 실전 가면은 뭐는 할 필요가 없니? 4번, 5번은 할 필요가 없지. 혹시 자신이 없으면 그냥 뭐 해? 3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자, 이제 이 표 같은 경우는 이게 초반에 사실 우리가 지금 25년도에 문제 난도에 비해서 약간 좀 빡빡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계속 보고서 읽을래? 표차트 변환할래? 그 다음에 괄호 채울래? 그 다음에 다시 그림 나왔는데 한번 계산해 볼래? 보고서 할래? 다시 괄호 나왔어. 채울래? 약간 이제 이러니까 사람이 그냥 조금 지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나오면 확정, 변동, 미집행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 뭐 나왔지? 연도별 미집행은 전년도 미집행, 해당 연도 확정, 해당 연도 그 변동 인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때의 미집행 인원이다 라는 거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자, 이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이거는 15년도는 전년에 비해 미집행 인원이 얼마나 는 거야? 2명 는 거야. 그치? 2명 늘어서 40이니까 이 표로부터 처음부터 생각을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뭐야? 14년도에는
알 수 있지? 이제 이런 얘기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미집행 인원 자체가 전에 비해 늘었네, 줄어냈다 이를 분명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나는 뭐에 신경 쓰면 돼? 확정 인원이 변동 인원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거에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번. 미집행 인원이 제일 작은 연도는 2023년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2023년을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얘를 이제 보고, 그런데 뭐를 하냐면, 언제 구하지? 잠시만, 49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여기 50이고, 50에서 2에서 이렇게 빼니까 6이 빠졌으니까 44다.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구하거든?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들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23년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23년도에 여기 미집행 인원 자체를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얼마에서 3 더하고 0 뺐더니 47이 됐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44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이야기 자체는 일단은 자, 이 괄호를 구했을 때 이 괄호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채울 거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23 역순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 자, 그러면 방금 23년도에 얼마를 구했으니까 40, 44 이제 이거를 이제 구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애초에 자, 이제 위아래로 이제 훑어봤을 때 더 이상 이 괄호를 사실 채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지. 왜? 제일 작은 게 23년이냐 했는데 얘 때보다 더 작은 애가 이미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하고 그냥 엑셀에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인원의 합은 집행 인원의 합의 3배 이상이다. 이거는 단순 계산이지. 그치? 그래서 집행 인원을 먼저 해, 가명을 먼저 해? 집행 인원을 먼저 하세요. 자, 뭐뭐의 몇 배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큰 것부터 해, 작은 것부터 해? 작은 것부터 한다고. 그러면 집행 인원 이렇게 쓱쓱쓱 더했더니 얼마야? 대충 6, 6, 3, 18. 자, 이렇게 더했더니 9에 하면 되지. 그치? 자,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뭐야? 집행 인원이 1명 이상인 해에는 미집행 인원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집행 인원이 1명 이상인 때가 언제니? 18년, 20년, 그 다음에 22년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게 미집행 인원이 전에 비해 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연도를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을 열심히 되게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큰지를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거를 되게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뭘 물어봤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맞네 하고 온 거고, 4번에 갔더니 미집행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7년이 제일 높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17년을 먼저 계산을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16년에 뭐지? 거기에서 자, 그 4 증가하고 5 감소했으니까 이때가 얼마? 39인 거지. 그래서 요렇게 있었는데 얘가 얼마 증가했으니까 5 증가했으니까 요거 39에서 5 정도 증가하면 일단 한 10% 정도는 넘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진짜 그 출제자가 어때요? 여기 5인데 여기는 얼마 증가시켜놨어? 7 증가시켜놨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이거는 사실상 거의 몇 %에 더 가깝니? 20%에 더 가깝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 자체는 그 17년보다는 어디가 더 크네? 18년이 더 크네 라는 거를 금방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이제 3번 같은 게 정답이 아니고 4번을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17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이 숫자를 당연히 보긴 하겠지만 이거를 언제 다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어디 위주로 보는 거야? 얘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더하고 얘는 빼니까 17년이 요 값이 얼마였는데? 5였는데 혹시 5보다도 어떤 증가폭이 훨씬 더 크거나 뭐 그런 애들이 있을까 했을 때 유달리 얘가 어떻게 됐어? 8에서 1 빼니까 얼마 증가했다?
7 증가했고 다른 애들 이런 큰 애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얘네 이 값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큰 편이기 때문에 아마 발레로서 되게 유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채워서 일일이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발레로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맞죠? 대신에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미집행 인원 대비 확정 인원의 비율이 20년이 15년보다 높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거의 고생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역수 이런 거 해도 할 필요도 사실 없는 이제 그런 선택지긴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미집행 대비 확정 인원의 비율이 누가 더 크다 작다 같은 거 했을 때는 그 비율을 구하기보다는 원래 보통은 분수 비교나 아니면 역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대소 비교를 하는 게 맞았지. 그치? 자, 그리고 근데 무조건 1보다 작은 수의 대소 비교는 항상 기본 그 디폴트 자체를 뭘로 생각해? 역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게 편하거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심심하니까 암기분사 한번 해보자. 2분의 1, 0.5, 3분의 1, 0.333, 4분의 1, 0.25, 5분의 1, 6분의 1, 0.167, 7분의 1, 0.143, 8분의 1, 0.111, 그 다음에 9분의 1, 125, 미쳤나봐, 그치? 자, 9분의 1, 0.1, 근데 졸지 않고 있었네요. 네, 자, 너무 뻔뻔하지, 그치? 자, 근데, 자, 9분의 1, 0.111, 이렇게 가지. 자, 그러면 이게 자, 나중에 이제 실전에 가면, 나중에 우리 한 20년도 정도 문제 풀 때 또 얘기할 텐데, 언제 되게 화나? 비중 막 또는 증가율 막 이런 거 비교했더니 10% 넘어. 너도 뭐 이럴 때. 그치? 그때 되게 화가 많이 나거든? 근데 9분의 1 얼마였어? 0.111. 8분의 얼마? 125. 자, 11.1%, 12.5%, 14.3%, 16.7%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어떤 게 막 있었는데 그게 대충 뭐 한 13%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13%는 이거보단 크고 얘보단 작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7배에서 8배 사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배율 차이가 딱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처에 있는 이런 숫자들에서 이런 9배, 8배, 7배, 6배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혹시 실전에 갔는데 또 10%를 약간 넘는데 이 약간 넘는 게 어느 정도지? 약간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8배, 7배 정도의 어떤 숫자를 생각해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더 간단한 숫자가 나와야 더 좋긴 할 텐데 일단은 자, 그 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자, 됐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 8번. 자, 8번은 조세 수입에 관한 거야. 조세 수입. 자, 그러면 조세 수입이 있을 때 국세 수입, 지방세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맞죠? 자, 그러면은 그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 느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전체적으로 조세 수입이 늘고 있구나. 언제 많이 늘었구나. 20에서 21로 갈 때, 그 다음에 21에서 23은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 조금 정책이나 마찬가지인데 24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늘었을 때 그게 이제 그러면 23년에서 4년이 눈에 더 띄기 때문에 23년, 4년을 좀 더 보게 돼요. 그랬더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증가했고 한 10 정도 증가했고 국세가 얼마나 늘었어? 한 50 정도, 60 정도 이렇게 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10과 60 정도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아마 어떤 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자, 이런 표가 나오면 거의 이게 지금 그래프잖아. 그래프니까 전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에 비해 늘었냐 줄었냐 이 정도로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증가를 좀 하다가 이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야 이때 지방세가 되게 많이 늘었나 했더니 나는 더 많이 늘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요때는 이게 늘어나고 얘는 줄었고 얘는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얘는 뭐 한 30 정도 좀 늘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식인 거잖아. 그러면 보나마나 어떤 그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가장 최신 연도에 대해서는 너 어느 정도로 아는 게 맞아? 한 10% 증가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네? 그러면 어디 비중이 더 늘었어? 여기는 그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에 비해 더 늘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또 할 거 아니야. 이거 분의 국세의 비중 또는 또 어떻게 112.8 더하기 34. 요거에 344.1 해서 선생님 원래 이거 이렇게 막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지.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A에 대한 대소 비교니까 내가 국세의 비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사실 그것은 원래 여기에 지방세에 국세 이렇게 나와 있는 대소 비교는 뭐랑 똑같아? 지방세분의 국세에 대한 대소 비교랑 똑같으니까 지방세의 증가율보다 국세의 증가율이 더 크면 당연히 국세의 비중이 더 는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눈 뜨고 있냐 뭐 이러는 거고 2번 국세 수입이 20% 이상 증가했냐 했더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도 숫자를 얼마나 잘 맞춰뒀는지를 보세요. 자 285.5가 344.1로 갔어. 그러면 일단은 선택지 자체에서 20%니까 하나 땡겨 2배 해가지고 뭐 해? 28점 하나 땡기면 28.55 대충 28.5라고 볼까 해놓고 또 어떻게 2배 했더니 57이야 57 갖다 더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잖아. 그치? 근데 285에서 57 같은 거 더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야. 쉬우면 좋아요. 자, 근데 나는 잘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285.5에서 내가 20%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되게 러프하게 가면 뭐라고? 285.5는 거의 뭐야? 300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300의 20%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야? 60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15씩이나 지금 선생님이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했지만 그러면 한 15의 20%는 얼마니? 3. 그러니까 거기에서 60에서 3을 빼서 57이 금방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사실 번거로운 일이니까 어떻게 해도 크게 상관없어? 야 그냥 이거 300이 안 되는 거야. 20%는 한 60 정도인데 오차가 조금 있는데 한 3 정도라서 그냥 뒤에 3, 4, 4에다가 3을 더해줘 버려. 그 오차를 더해줘 버려. 그러면은 그냥 그치? 그냥 그쪽에 이렇게 그냥 더해줘도 내가 크게 상관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어찌됐건 이 숫자 자체가 60 정도의 숫자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285에다가 60 더하면 345라니까? 그치? 근데 345랑 344랑 차이가 얼마 이내로 나? 방금 계산했던 그 15, 20%, 3보다 더 적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그거 이상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그냥 확인을 좀 해주시면은 소수점이 나왔을 때 많이 쓰는 출제위원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 오차만큼을 내가 또 열심히 빼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뒤쪽에 적당히 던져. 그러면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맞죠?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2번까지도 끝났다. 그 다음 3번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은 23년에 제일 높았다. 그럼 23년에 먼저 한번 보니까 자, 90.5가 102가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 수구조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23년이니까 23년을 먼저 보지. 23년에 봤을 때 90.5에서 102가 됐으니까 11.5가 증가한 거 아니야? 되게 러프하게 가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10이 증가했거든? 90에서 102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12가 증가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숫자를 봤을 때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왔으면 내가 얘가 기준이 될 거니까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해? 정확하게 구하겠다. 그게 아니야. 일단은 11.5%보다는 크네. 왜? 원래 100도 안 되는 놈이 11.5가 됐으니까 시작은 11.5%보다 높답니다. 그냥 그게 일단 시작이야. 그러면 내가 11.5인데 대충 일단 10% 넘었으니까 너희들은 잽도 안 돼 하고 지나갔어.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이 출제위원의 사랑이 여기 느껴지지? 어떻게 느껴져? 둘의 차이가 얼마도 안 돼? 11도 안 되지. 근데 이 새끼가 10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1%보다도 작을 거야. 근데 이제 소수점에 벌벌벌 하거나 약간 수를 조금 더 빠듯하게 이렇게 약간 두면 또 덜덜덜 약간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기준 자체를 보고 11.5 증가했을 때 증가율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 해도 11.5% 이상이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수구조들 좀 기억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그 뭐 수능에 조금 비유를 하자면 이런 문제는 그냥 그 수능 수리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쵸? 1번부터 8번까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1번부터 8번까지는 보통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잖아. 그치? 그런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8번까지 푸는데 보통 몇 분 걸려? 8분도 안 걸리지. 빨리 그렇다라고 해. 그치? 그래서 한 5분, 보통 5, 6분 컷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선택지에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해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4번 같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또 처음부터 막 또 하겠다? 그런 게 아니지. 2번에서 뭐라 얘기했어? 2번에서 국세 20% 이상 증가했다며. 그치? 그 다음 3번에서 무슨 얘기했어? 지방세 증가율이 23년이 제일 높고 24년은 아까 10%도 안 되는 걸 봤지. 그러면 당연히 24년도는 어떻게 됐어?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어떻게 돼? 당연히 증가하지 않고 이때는 감소하겠지. 2번, 3번 섞으면 4번 얘기는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이 그림을 처음에 보면서 대충 이런 내용들이네? 하고 이제 들어왔던 내용들이 사실 다 나왔잖아. 그게 내가 뭐 사후적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낼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는. 진짜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보자.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의 격차는 24년이 가장 컸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하지? 2024년을 보겠죠? 24년을 봤더니 걔네들의 차이가 얼마가 넘어? 200이 넘죠. 그쵸? 그러면 다른 애들도 엄청난 계산을 한다라기보다 거기에서 지금 숫자 자체가 지금 그 200 정도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을 그냥 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그냥 이거는 빼는 게 훨씬 속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24년도에 200 넘어 아니면 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어 230 넘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거는 작은 거에다 230을 붙여줬을 때 큰 거에 못 미치는 애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런 문제들이 그 또 막 나중에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왔을 때 전에 비해 격차가 더 커졌어, 작아졌어, 또 혹시 이런 게 나와. 그러면은 이거 막 열심히 되게 많이 빼줄 거야? 그런 게 아니었지. 만약에 이 둘의 격차가 전에 비해 점점 커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했지? 열심히 빼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데 네가 4 정도 커질 동안에 그것보다 훨씬 많이 커졌다. 그럼 갭이 커졌다. 너 조금 커졌을 때 얘는 그 정도까지는 못 커졌다 하니까 갭이 줄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매년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판례 하나 나오면 바로 X 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 A 더하기 B는 C 같은 거 나왔을 때 덧셈 비교의 기본은 뭐였어? 차이값 해가지고 델타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였지? 그래서 지방세 수입의 증가폭 더하기 국세 수입의 증가폭은 전체 조세 수입의 증가폭과 같다라는 식의 원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치? 그래서 이런 생각들 그냥 같이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에 갔더니 자, 얘는 지하철 감노선의 AQ역의 승하차 승객수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잠깐만요. 9번 9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자, 지하철 감노선에 AQ 승하차 승객수가 있고 순승차, 환승 유입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표를 그냥 봤을 때 그냥 지하철이 있는데 이거 환승 유입 유출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랬더니 밑에서 나다 환승역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환승역과 아닌 것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기억 선택지 자, 환승 유입 승객수가 많은 환승역일수록 유출 승객수도 많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확인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제일 승객수가 보통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는 보통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특히 이제 항목이 한 5개, 6개 정도 있으면은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근데 보통 한 10개 넘게 나오면 보통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또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면 일단은
제일 큰 게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자체에서 어떤 비교 대상 자체가 제일 큰 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보통 그건 어디서 어긋나냐면 비슷한 애들에서 어긋나요. 비슷한 애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환승 유입 승객수가 많은 환승역일수록 유출 승객수도 많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그냥 그 유입 유출 쓱 봤을 때 어디가 되게 크니? P가 되게 컸는데, 자, 유출을 그래서 P에서 15,814가 유입이 제일 크길래 유출에서 14,488을 봤더니 그거가 제일 큰가? 그리고 봤더니 그거보다 더 큰 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아니네 하고 그냥 X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유출 승객수가 순하차 승객수보다 많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유출이랑 순하차 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거기 그 표를 이제 보시면은 그게 하차, 순하차, 환승, 유출 이렇게 나와 있지?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유출이랑 순하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가 더 많다면? 환승, 유출의 승객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빨리 그냥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데 중간중간에 이제 괄호가 있을 때를 생각하는 거야. 괄호가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유출이 만약에 더 크면 그냥 숫자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괜찮지만 이 둘이 합해서 뭐니까 하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50%가 안 되고 얘가 50%가 넘는 거여서 혹시 이쪽에 괄호가 있으면은 얘가 50%를 초과하는지 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 괄호가 있으면 얘가 50%가 안 되는지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50%랑 100%에 대한 생각은 항상 어떻게 했었지? 2배, 그치? 2배 가지고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렇다, 너 2배 하니까 더 크니까 여기가 더 크다. 이거 2배 하면은 당연히 크다.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다 뭐 크다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괄호 애들을 되게 순하차를 되게 열심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냥 2배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도 순승차랑 순하차의 승객수의 차이가 제일 작은 역은 n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쯤 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장을 읽다가 한 9번쯤 오면 사실 정신이 약간 나갈 때가 됐거든. 그러면 이게 계속 환승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어? 일반역이지. 애초에 제가 표를 봤을 때 세상에는 환승역과 일반역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했을 때 또 뭐 딱히 뭐 여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일반역 중에서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걸 하면서 제일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뭐도 봐? 환승역도 봐. 그러니까 이거는 환승역을 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n이 제일 작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계산할 애는 누구니? 일단 n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지. 요렇게. 맞니?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이거 구하기 잘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얘는 뭐야? 환승역. 그러니까 여긴 볼 필요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의 차이 자체가 얼마밖에 안 돼? 13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냥 또 쓱쓱쓱 다 이렇게 보게 돼 있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900, 600 보고 아니야. 1100 보고 당연히 아니야. 2300 정도 왔을 때 살짝 긴장해. 근데 뒤에 보니까 아니야.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얘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n이 13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차이가 조금 나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아래로 대충 훑어봤을 때 저라면 뭐를 우선적으로 보냐면 m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네가 얘기해야지 뭐 이런 표정이죠. 그래서 순승차, 순하차 숫자 자체가 일단 자릿수가 3자리랑 4자리랑 섞였잖아. 그러면 4자리끼리의 차이보다는 이 차이가 제일 작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치?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M 환승역이야, 미안. A. 그래서 그 3자리 숫자들을 위주로 먼저 좀 더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A가 그냥 첫 번째에서 난 착하니까 처음부터 볼게, 그게 아니고 그냥 자릿수가 조금 작은 거 위주로 먼저 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정도 해봅시다. 오늘 끝낼 수 있겠지? 잠깐 쉴까요? 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